조병과 신세계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목요일 6시 라이브 방송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라이브 제 옆에는 우리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라방을 함께하게 된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춥죠? 네, 아유, 퇴근길 잘 여미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고 아이가 2명 있는데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피고 알게 되었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한국인이고 여자분이 외국인이고 아이가 2명 있는데 남편이 이제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혹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이혼을 할 것인지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혼을 결심을 하신다면은 외국인이라고 하시더라도 한국 내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혼인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다면 이혼 소송이 한국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상간녀 같은 경우에는 그 별도로 위자료를 구하는 상간 소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혼을 결심을 하신다고 하면 이혼을 하면서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도 가능하고요. 이혼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이혼은 안 하면서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만도 진행은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본인이 외국인이셔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혼을 할 때 친권 양육권이 나한테 올 것인가 이런 거를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이분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친권 양육권이 불리할까요? 조윤용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양육권 같은 경우에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서 누구가 양육을 하는가가 가장 아이에게 좋을까를 더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불리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리한 건 아니세요. 그리고 저희 스토리 질문 중에 이제 2년차 변호사인데요. 대표님이 안 될 사건 가져오면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로펌의 누구신지를 밝혀주시면 네, 좋긴 하겠는데 조윤용 변호사 내가 안 될 사건 막 주면서 화난 적이 있으면 한번 조언을 해봐주지요. 네.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건은 있어도 사실 안 될 사건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소송이라는 게 또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지 못한 방향의 어떤 또 해결점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요. 너무 불만을 가진다고 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하시고 또 많이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표님이 완전히 안 되는 거 막 거짓말해서 선임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이제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으니까 일단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주면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가끔 물론 그런 의뢰인도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뢰인들이 정말 가끔 있는데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본인이 뭘 이제 잘못했는지 본인이 잘못한 거를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을 변호사가 그래도 최대한 변호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본인이 잘못한 거를 완전히 물론 이제 결과 가끔 뒤집어서 정말 완전히 승소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극히 드문 일이고 그런 의뢰인은 너무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를 이제 바라고 대표님이 사건을 주신 건 아닐 거니까요. 네. 그리고 남편과 협의 이혼 준비 중인데요. 제가 휴직 중이면 휴직 수당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하셨네요. 이제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휴직 중이면 휴직 수당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가요? 양육비를 결정할 때 그 최근의 소득을 좀 기준으로 참고하기는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근래에 휴직을 해서 잠깐의 기간 동안 휴직
수당만 받고 좀 적은 소득이라고 해서 딱 그 금액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딱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전반적인 소득 수준 그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뭐 좀 감안될 수는 있지만은 딱 그것만 해서 적은 금액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직이면 휴직 기간이 있으시잖아요. 휴직 기간 이후에는 또 약간 정상적인 급여에 따른 양육비가 이제 산정이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딱 기준으로 꼭 든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협의 이혼을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두 분이 잘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혼할 때 과거 폭행들도 재산 분할 시 영향이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과거 폭행 때문에 이혼을 원하시는데 과거 폭행이 재산 분할에 어떤 기여도에 유리한 영향이 있냐 이제 이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재산 분할은 그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 그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를 한 거에 따라서 좀 나누는 거라 가지고요. 네. 그 폭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유책 사유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나 아니면은 그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한 것들을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는 청구는 할 수는 있지만은 재산 분할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폭행은 위자료에 영향이 있는 거고요. 폭행 때문에 재산 분할에 영향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하는데 재산 분할 왜 이거밖에 못 받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파탄의 책임이랑 재산 분할은 전혀 다릅니다. 스토리 질문 중에 폭력이 있는 아빠인데 이혼 후에 자녀들과 만남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아빠는 반성은 하지만 아이들을 맡기기에는 불안합니다. 이게 폭력이 애들에 대한 폭력인지 아니면 이제 부인에 대한 폭력인지는 모르겠어요. 이혼 후에 아이들 만남을 아이들이 거부할 수 있나요? 아마 아이들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거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 같아요. 그죠? 아빠가 반성은 하지만 자녀들을 맡기가 좀 불안하다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폭력 행사하는 경우에 면접 교섭이 제한될 수가 있을까요? 네, 자녀들에 대한 폭력, 그러니까 정도가 심하고 아이들도 만나기를 거부하고 그런 다음에 면접 교섭 제한 가능은 한데요. 그런데 그냥 진술만으로는 조금 제한이 되긴 힘들고 그럼 입증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폭행 증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나이가 좀 10대 애들이다, 중고등학생이다 그러면은 애들이 거부하면 면접을 좀 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초등학생, 유아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증거를 이제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궁금합니다. 노래방 여자인데도 위자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상간녀 이제 남편이 노래방 여자랑 노래방 도우미랑 이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 노래방 도우미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냐 이거를 물으셨어요. 어떨까요? 네, 네 일종의 업소 네. 여성 그런 분들과 어떤 하는 것도 일종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그 상대 여성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업소 노래방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알고 만났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방에 술 마시러 왔는데 이 남자분이 이혼남 아니면은 독신 이렇게 알고 만났다는 거하고는 위자료는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남편 상대로 위자료는 가능하지만 그 여자분 상대로는 그 여자분이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혼 후 전 와이프가 아이들과 현재 집에서 제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2월에 이사 나가는데 그때 관리비를 양육비에서 빼고 줘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혼을 이미 했어요. 전 와이프가 아이들과 현재 집에서 그러니까 내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어요. 2월에 이사 나갈 때 관리비를 양육비에서 빼고 줘도 되냐? 네,
사실 어떤 심정이신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근데 이거는 양육비랑 예. 상계하겠다는 네, 건데. 네. 양육비는 정말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거여서 네. 사실 양육비에서 비용 금액을 좀 상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상계 아이들을 금지 채권.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요. 양육비는 지급하시고 네. 관리비는 또 전 아내분과 상의하셔가지고 지급 받으시는 게 적절치 않나 합니다. 네, 그 양육비가요, 이제 줄 돈 주고, 그러니까 내가 줄 돈 있고 상대방한테 받을 돈 있으면 서로 이렇게 상계 처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양육비 줄 거 있고 관리비 받을 거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상계 처리하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데, 양육비는 그런 식으로 상계를 할 수 있는 이제 채권이 아니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